자, 안녕하세요. 13차 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삼각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 그러니까 뭐 이제 삼각함수의 부호라든가 아니면 삼각함수의 그 각변환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면 오늘 내용 이해하실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전 영상 찍어 놨으니까 그 영상 보셔서 해당 개념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들어가 볼게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 미분 다뤄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다루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적고 있는 게 도함수의 정의죠. 근데 여기에서 fx 더하기 h의 f 자리에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같은 애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사인 x 더하기 h 또는 코사인 x 더하기 h 이런 애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요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sin x 또는 cosine h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쪼개는 과정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 도함수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워두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결과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요. 삼각함수 안쪽에 각도의 덧셈 또는 뺄셈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을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각각 각도에 대한 삼각함수들로 구해낼 수 있는 공식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증명을 다 하지만 이 증명 과정 사실 매우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흘러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되겠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헷갈리지 않고 그걸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각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요. 단위원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위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원 위에 있는 각각의 점들을 이제 동경의 크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를 요 그림상에서는 베타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잠깐 바꿔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단위원을 사용할 건데 단위원을 사용하는 목적은 이 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하기가 용이해서 그래요. 그걸 베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Q라는 점의 동경의 크기가 지금 베타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X좌표와 Y좌표를 알기 쉽게끔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봤어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단위원이기 때문에 선분 OQ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 즉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 한 개가 탄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알면 Q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밑변의 길이와 관련된 삼각함수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베타는 그러면 선분 OQ, 빗변분의 밑변. 밑변은 빗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기준각을 공유하고 있는 변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가 빗변이니까 베타라는 각에서 변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변을 각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나머지 변, 그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할게요. 기준각에 대해서 빗변 외에 또 다른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해보면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베타죠. 그러니까 1분의 선분 여기를 h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선분 OH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선분 OH 자체가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Q의 X좌표 또한 코사인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사인 베타를 생각해보면 사인 베타는 빗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1분의 높이, 선분 Q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고,
그럼 QH의 길이 자체가 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Y좌표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Q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고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단위원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동경의 크기가 베타일 때 점의 좌표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동경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나오는 이 P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X값은 코사인, Y값은 사인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일사원면의 사례를 통해서 확장을 시켰지만 실제로 이 단위원 상에서의 밑변의 길이 또는 높이의 길이를 이용해서 정리된 것이 실제로 코사인 X, 사인 X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중간 과정 다 날리고 나서라도 어쨌든 P와 Q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 또는 알파랑 베타를 뺀 거 이걸 구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른 두 점 PQ를 고려하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는 생각하기가 애매하지만 알파 빼기 베타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어디죠? 그쵸? 지금 이 파란색 선분 OP와 OQ 두 개의 반지름이 이루는 사이각, 요 사이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거죠. 그래서 요 사이의 각도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이 가능하겠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양쪽 변의 길이가 1인 그런 이등변 삼각형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분 PQ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이 선분 PQ는 일단 P라는 점의 좌표와 Q라는 점의 좌표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구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쪽 변의 길이 사이각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또 PQ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선분 PQ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 개의 식, 따로따로 구한 두 개의 식이 서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루트 붙을 테니까 그게 좀 귀찮아서요. 그냥 선분 PQ의 제곱 이렇게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값의 차이의 제곱, 즉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이의 제곱, 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앞에 괄호 전개하니까 코사인 제곱 베타 빼기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 괄호 전개해 보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적어야죠.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빼기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세로로 적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기억나세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그럼 1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2 빼기 그 다음에 이쪽은 공통인수 2 이렇게 있으니까 묶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한번 다른 한 가지 식으로 구해봤고요. 두 번째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선분 PQ의 제곱은 선분 OP의 제곱 더하기 선분 OQ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선분 OP 벡터로 적었네요. 선분 OP 곱하기 선분 OQ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선분 OP의 길이도 1이고 선분 OQ의 길이도 1이거든요. 그럼 이쪽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2가 되겠죠. 빼기 2배의
이쪽 1 공평하게 들어가면 사라질 거고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선분 PQ의 제곱을 구했는데 그 형태가 2 마이너스 2배의 어쩌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뒤에 있는 이 어쩌구끼리 서로 같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식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차안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서 일시정지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위에 필기 지울 거거든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위쪽 부분 지우고 이제 다음 내용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식을 얻어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더하기도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을 위해서 이제 베타 자리에다가 통째로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사인 마이너스 베타 조금 거슬려요. 이것을 좀 정리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각변환 공식이 쓰이는 거죠. 지금 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0 빼기 베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0을 기준각. 근데 지금 0 곱하기 파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정수 파이 꼴인 거죠. 그래서 함수는 그대로. 자, 그리고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을 예각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베타는 x축보다 조금 작은 각, 그러니까 0도보다 조금 작은 각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사분면에 가게 됩니다. 그럼 얘가 사사분면이기 때문에 얼싸 안고 거기 중에서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양수, 얘는 음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양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은 부호가 바뀌니까 이쪽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과정 중에서 기준각이 0이니까 기준각이 정수파이니까 함수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예각처럼 생각을 했을 때 사선면의 각이니까 얼싸안고에 의해서 코사인은 양수고 사인은 음수다 라고 했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사전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사전 영상 보고 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유 듣는 친구들은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코사인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공식을 얻어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죠. 그 다음에 탄젠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새로운 그림으로 증명하기엔 너무 귀찮고 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줄 방법을 생각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각변환 공식 중에서 기준각이 2분의 파일 경우에는 함수가 바뀐다 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준각이 2분의 홀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함수가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90도 빼기 어쩌고 90도에서 약간 작은 각, 즉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탄젠트든 전부 다 양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가 나온단 말이죠. 이 형태를 좀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식에서 앞에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시켜주고 싶습니다. 어떤 짓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식에서 한번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걸 넣어 볼게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우리 세타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운데를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묶어줄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얘는 이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왼쪽 각변환 공식을 바꿔볼게요. 2분의 홀수 파이니까 함수 바꿔야 되죠.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2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은 각으로 처리해서 1/4면의 각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각변환 공식 이제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로 바뀌게 될 거고요. 코사인 베타는 그대로 뒤에 붙고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알파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뒤에 그대로 사인 베타.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식을 또 얻어냈어요. 자, 지금까지 알아낸 식들은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구해보고 싶으니까 요 얻은 식에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게 될 거고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각변환 공식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랑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자, 근데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선생님이 아래 빨간색으로 쓸게요. 얘가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같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왜냐면 설명 자체가 길거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우리는 탄젠트에 대해서는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탄젠트 구하는 방법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걸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좀 적을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각각 구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어볼게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분자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이대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탄젠트는 탄젠트로 구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을 나눠 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이쪽에 있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약분되어서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분모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탄젠트로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눴단 말이죠. 그럼 코사인끼리 약분이 돼요. 그럼 남는 게 또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탄젠트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같은 방법으로 뒤에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베타로 바꾸고 싶으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애는 선생님이 이제 한 줄 안 쓰고 바로 갈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인데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건 사사분면의 각이고 정수파이꼴이에요. 기준각이. 그래서 함수 종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사분면에서는 탄젠트가 음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꿉니다. 즉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예요. 그럼 그걸 이용한다면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6개의 공식들을 다 같이 확인해 봤어요. 이 증명 과정 상당히
어렵고 좀 복잡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코사인적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각변환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얼싸안고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같이 활용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명 과정 이해 못 하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지금 정리하는 공식 외우는 방법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공식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공식의 기본형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사인 같은 경우에는 덧셈 정리로 했을 때 싸, 코, 코, 싸 이렇게 읽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싸, 코, 코, 싸 선생님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기본 형태는 그럼 뭐겠어요? 그쵸? 코, 코, 싸, 싸입니다. 코, 코, 싸, 싸. 뭐 요거를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싸고 또 싸, 또 꼬꼬 싸싸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그런 거 좀 민망해서 그냥 앞글자만 따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은 싸코코 싸, 그 다음에 코사인은 코코 싸싸. 자, 그 다음 탄젠트는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분수식이잖아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따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에다가 가운데 뭔가 부호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 가치라고 할게요. 1 가치 분의 따로 1 가치 분의 따로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여기 플러스일 때 마뿔, 마이너스일 때 뿔마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호가 결과적으로 외우는데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부호 규칙을 기억합니다. 부호 규칙. 일단 사인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코사인은 반대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인은 가운데가 플러스면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연결이 돼요. 그대로. 그 다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인은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로 연결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였을 때 가운데를 플러스로 반대로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코사인은 반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공식 때문에 부호 규칙도 반대로 분의 그대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규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탄젠트의 규칙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탄젠트는 분자는 그대로 분모는 반대로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 분자는 플러스, 분모는 마이너스. 가운데가 마이너스였을 때 분자는 마이너스, 분모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 형태를 기억해주고 부호 규칙만 잘 암기를 해주신다면 이 6가지 공식들 전부 다 기억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공식들 6가지 암기해서 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덧셈 정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값들을 구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디딤 영상이었는데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설명 중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사전 영상을 잘 공부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